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가장 기본 목적인데요. 생사가 걸린 큰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대비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소한 사건, 사고에 대한 대비도 보험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했다든지 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켰다든지 하는 이런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한 특약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 자세한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entb.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들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태 이사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 좋은 보험 이종태입니다. 네, 8월 10일 오늘도 여전히 덥죠. 이번 주만 지나면 말복 지나서 좀 선선해질 거라고 하는데 과연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제가 항상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는 돈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갖고 나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생활에서 가입하신 보험으로 보상을 좀 더 제대로 폭넓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네, 재미없으시죠? 자,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입하신 보험들 중에 화재보험이나 아니면 손해보험, 예전에는 실손보험 가입하시면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또는 자녀 배상 책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배상 관련 책임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특약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특약들, 배상 책임 특약들은 실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들을 안 하십니다. 왜냐? 실제 배상 책임, 보상,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사례가 많지 않고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손해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사고당 1억 원을 보상을 하는데 과거에는 보험료가 몇십 원, 지금은 몇백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꼭 가입해야 되는 이 배상 책임 특약이 아주 중요한 특약은 아닙니다. 근데 의뢰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남들은 몰라서 보험금을 못 받는데 알고 계시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컬러풀하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뭐고 어쩔 때 배상 책임 보상을 받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은 가입하신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약관이나 가입 당시에 받은 그 가입 설계서 있죠? 보장 내용. 그 내용만 살펴보셔도 업무 중 사고 아니면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일상적인 이제 생활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상대방의 재산이나 재물에 손해를 줘서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할 때 보험사가 보통 한 사고당 1억 원까지 대신 배상을 해준다라는 내용들은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돈이 되는 그 보험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와 달리 지금은 배상 책임 특약을 하나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중복해서 2가지 이상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 각각의 주민번호로 확인을 할 때는 한 주민번호, 그러니까 한 명당 배상책임 특약은 하나밖에 가입을 못하세요. 근데 지금은 새로 나온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은 가족 범주를 일일이 다 가입 당시에 명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보험자가 가입한 가족이면 다 배상이 돼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본의 아니게 2가지의 특약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요. 자, 중복해서 배상책임 특약을 가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냐? 중복해서 가입을 하면 각각 특약마다 독립 책임액이 있습니다. 근데 독립 책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합니다. 근데 비례 보상을 할 땐 어떤 효과가 있냐?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비례 보상 시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그냥 사고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알고 계시면은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실예를 하나 살짝 들어볼게요. 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본인 부담금 20만 원짜리 하나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가입한 보험에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보장 내용은 동일해요. 보장 범주가 그냥 일상은 본인과 배우자, 가족은 가족 모두를 망라한 그 차이 하나밖에 없고요. 만약에 가장 흔하게 중복 가입되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엄마나 아빠가 가족으로 돼 있고 아이들은 자녀 배상책임 가입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 예를 들면 자전거를 운행을 하다가 주차를 시키다가 사고를 냈어요. 옆에 아주 고가의 승용차를 파손시켰어. 살짝만. 근데 확인해 보니까 100만 원을 물어줘야 돼요. 보통 자녀 배상책임 하나를 가입하고 있으면 본인 부담금 20만 원 공제하고 20만 원 있죠. 20만 원 공제하고 80만 원을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부모 되는 사람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 20만 원만 부담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도 굉장히 쏠쏠한 보상 내용인데 만약에 2가지의 배상 책임을 같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 단독 가입 시에는 본인 부담금 20만 원 공제하고 80만 원 보상 받으시죠? 중복해서 가입되는 경우 아까 제가 초반에 각각의 독립 책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비례 보상한다고 말씀드렸죠. 100만 원짜리 사고요. 2개 가입했으니까 각각 본인 부담금 20만 원 공제하고 80만 원, 80만 원. 이러면 160만 원 보상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상 사고는 100만 원까지밖에 실제 손해액은 100만 원이 다잖아요. 그럼 보험사에서 2개 가입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160만 원을 주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럼 뭐로 생기죠? 도덕적 해이가 생기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독립책임액은 각각의 그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신 비례수 보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사고 같은 경우 중복해서 가입을 하시면 한 보험사에서 이제 비례 보상을 하니까 사고의 절반인 50만 원. 또 한 보험사에서 사고의 절반인 50만 원. 그래서 중복해서 가입하시면 각각 50만 원씩 받아서 총 100만 원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긴 얘기인데 정말 쉽고 간결하게 요약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자, 오늘 내용은 이거고요. 가입하신 보험들 중에 가족 일상생활, 자녀 일상생활, 그냥 일상생활 각각 식구들 증권 다 수거하셔갖고 쫙 펴놓고 싹 살펴보시고 나서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유튜브로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다시 재생해서 보시고요. 아니면 가입한 담당자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 확인하셔가지고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남들보다 더 많은 보험금, 합당하고 정당한 보험금을 충분하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이종태 이사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 보장 내용과 준비 전략까지 자세한 노하우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노하우 알려주신 이종태 이사와 함께 프라임에스의 홍영표 팀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 내용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종태 이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포인트를 조금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말씀하신 대로 비례보상을 통해서 100%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특약이 존재하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를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인에 대해서도 대물에 대해서도 일상생활 중에 벌어지는 그런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의 재산상 또는 대인에 대한 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거는 보상을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축구에 대해서 축구하다가 이렇게 상대를 다치게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집안에 누수가 생겨서 밑에 집에 재산상 손해를 일으켰다는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특약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이런 일상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 번쯤 보험회사에 체크를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아마 진짜로 돈이 되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보상 범위에 대해 꼼꼼히 체크해두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제가 그 저축보험을 들었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요. 네. 그 저축보험을 연금으로 쓸 수 있는 건지, 네. 비과세 혜택도 되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저축보험을 나중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군요. 예, 네. 비과세도 혜택도 되는지. 네, 노후 대비가 좀 필요하신가 봐요. 예. 그럼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 KB생명의 와이즈 목동 만들기 저축보험이라고. 네. 있거든요. KB생명의 와이즈 목동 만들기 저축보험이시고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올해 초 15년도 4월에 했습니다. 2015년 4월에요. 네, 예. 얼마 안 되셨고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세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요? 예.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이게 뭐 연금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건 아니죠? 뭐 추천으로 받았는데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래서 한번 그러세요? 여쭤보려고요. 이거 말고 다른 보험 혹시 가입하신 거 없으세요? 요거 말고는 지금 없는데 네. 하나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이거 하나만 갖고 계세요? 예. 네. 팀장님, 이 저축보험 나중에 연금으로도 활용이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여쭤보고 네. 답변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KB생명의 와이즈 목돈 만들기 저축보험 갖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초 4월에 가입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30만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고요. 예, 한 만기 5년이거든요. 5년 만기 상품이세요? 네. 이거 가입하신 목적이 노후를 대비하시는 목적이신가요? 예, 그래도 목돈 만들기라는 제목이 있다 보니까 네. 생각하고 듣긴 했죠. 그러세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축보험이라는 거는 이렇게 제목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현명하게 목돈을 만드는 저축보험입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네. 말 그대로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보장성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목돈을 만들어서 어떤 결혼하실 비용이라든가 집을 사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 아니면 아이들 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지금의 보험은 글쎄요 나쁘지 않고 상당히 목적 있는 보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연금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보험을 가입하셨다 그러면 예. 5년 만기 상품이잖아요. 네네. 5년 만기라는 거는 결국은 납입 기간 자체가 5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쌓여지는 목돈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죠? 네. 보통 연금 상품 같은 경우는 10년이든 12년이든 많게는 전기납 상품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연금으로 쓰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 목적 자금을 만들어서 연금으로 쓸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3천만 원 만들어서 내가 연금 쓰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30만 원씩을 5년 납입을 해서 연금을 쓰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금액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신 상태일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상품도 사실상 연금 상품은 아니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연금 상품은 정확하게 연금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연금은 경험생명표라든가 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라든가 뭐 종신형 연금을 받을 거냐, 가족형 연금을 받을 거냐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은 부분이 이제 옵션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상품은 5년 납 상품으로 목적 자금을 만드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연금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전문가랑 상담을 하셔서 연금 상품을 다시 한번 설계를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요거 비과세도 혜택이 없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5년 납 상품들은 어느 정도의 거치 기간을 아마 거치게 되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세법이 많이 바뀌면서 몇 년을 납입하는지 그리고 또 이 상품을 뭐 종신형 연금으로 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입 기간이 뭐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5년 납 상품은 비과세가 안 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확하게 비과세 상품으로 복리 효과를 보시고 연금으로 쓰실 것 같다면 새로운 상품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현재 5년 만기시며 연금으로 활용하시기에 금액도 부족하고 지금 보험이 무엇보다 연금 상품이 아니라서요. 새롭게 연금 상품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거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신가요? CA 보험 25만원짜리 추천받았는데, 네. 이걸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네. 어떤 게 좋은 건지, 또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쭈려고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CI 보험을 추천 받으셨다고요? 예. 어떤 상품 추천 받으셨나요? 그거 근데 멀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네, 교보생명 상품으로 예. CI 보험. CI 보험 추천받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CI 보험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이 CI 보험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계시고요. 예. 네, 지금 그러니까 새롭게 보험을 또 가입하려고 하시는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이게 막연히 겁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냥 추천받았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다른 보험은 가입하신 거 없으시고요? 예, 거의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네. 현재 걱정되시는 질병 사항이라던가 가족력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으세요? 나이가 제가 이제 40살 돼가지고. 네. 그냥 가장이 그러니까. 가장이시고? 네. 그래서 그냥 또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사전 지식도 없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님, 이 CI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좋을지 알아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인한테 교보생명 멀티. 아마 정확한 이름이 멀티플랜 통합 CI인가? 아무튼 CI 통합. 저도 교보생명을 취급을 하지만, 워낙 보험사가 많고 상품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교보생명의 CI 보험을 추천받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저희 MC랑 통화 중에 40세라고 하셨는데, 지금 40세 되신 건가요? 예, 아직 만으로 안 돼도 76년생 용띠입니다. 아이고, 예. 다른 게 아니라, 교보생명 추천 받으실 때, 혹시 보험료 기억나세요? 얼마 정도인지? 한 25만원인가? 그 정도. 25만원, 76년생 25. 그러면은, 다른 보험 없다고 하셨으니까, 지인께서, 그러니까 주계약 1억의 특약들을 조금 이제 붙이신 것 같아요. 실손을 붙였든 뭐든. 그러니까 일단은 CI 보험이 어떤 거냐면, 설계서 받으셨거나 아니면 설명을 들으셨던 내용 중에, 제가 지금 말한 주계약이란 부분이 이제 시청자께서 사망을 하시면 가족분들한테 이제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6년생이고 남자시고 보험료가 한 25만 원 정도라면 1억 정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청자께서 사망을 하시면 배우자분한테 가족분들한테 1억 원이라는 이제 사망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먹고 살아라 이건 거죠. 근데 CI 보험은 특이한 게 그냥 종신이랑 다르게
사망하면 원래 주기로 한 지금 예를 들면 1억 원을 사망을 해야만 주는 건데 CI보험은 이 중대한 얘네가 말하는 중대한 또는 치명적인 질병이나 수술 시에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예. 네, 사망보험금 가량 1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청자께서 사망을 하시면 1억 원을 그냥 주는 거고요.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중대한 질병 진단이나 수술을 받으시면 한 8천만 원 정도를 먼저 줘요. 급한 데 쓰시라고. 그리고 실제 돌아가시면 나머지 2천만 원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른 보험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CI보험으로 준비를 하실 게 아니라 그 사망과 생존을 각각 독립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청자께서 사망보험금도 가장이니까 필요하다. 사망보험금 1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같은 보험사든 다른 보험사든 생명보험사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으로 1억 원을 준비를 하시고요. 예. 아까 뭐 말씀 중에 뭐 나이가 들고 이제 이것저것 불안하다라는 말 중에는 사망 외에 내가 암에 걸리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 큰 병이 걸리거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불안감 중에. 이런 부분은 생명보험사 상품보다는요. 손해보험, 화재보험사 상품으로 따로 준비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을까봐 걱정되는 거는 생명보험이 더 나으니까 생명보험으로 따로 준비를 하시고요. 살아있을 때 받는 각종 암이나 뭐 사고, 질병, 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어릴 때 메르스란 거 듣지도 못했잖아요. 이렇게 각종 뭐 질병이나 사고 내가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따로 이제 화재보험, 손해보험으로 생명보험은 사망이 좋고요. 화재보험은 살아있을 때 받는 보장이 좋습니다. 이걸 각각 따로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25만 원 정도면 생존보장도 탄탄하게 가져가고 사망보장도 설계에 따라서 1억 원이나 그 이상의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 지인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보험이라는 게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고 25만 원짜리면 20년 납입만 해도 금액이 뭐 외제차 한 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긴 시간 동안 나와 우리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켜주기 위한 보험이다 보니까 지인분께서 추천하신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요. 시청자분께서 좀 더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정작 본인한테 본인의 상황에 어떤 게 필요한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뚝 가입하시면 잘못하면 뭐 한 몇 달 지나서 아니면 1, 2년 지나서 또 이 저희 보험 플랜에 전화하실지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현재 CI보험 가입은 네, 별로라고 하시니까요. 살아있을 때 대비하기 위한 쪽은 손해보험이나 화재보험사로 준비하시고 사망 대비를 위해서는 생명보험사로 각각 이렇게 준비하는 거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8112님이 보내주셨네요. 사망에 대한 보장만 되는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팀장님, 이 종신보험이 사망만 보장이 돼도 괜찮을까요?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신보험은 이제 원래 목적 자체가 사망 보장을 갖고 있는 보험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이런저런 니즈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사망 보장은 원래 이제 사망보장이라는 개념은 조기 사망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보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가장이 아이들을 아직 어린 상태인데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에 사망을 할 거에 대비해서 경제적인 준비를 해놓는다라는 게 종신보험의 가장 큰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데 이제 요새 사망보험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만약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자체를 어떤 목적으로 이걸 가입하셨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보험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가입하셨고 나이가 얼마나 되셨고 결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종신보험이라는 건 목적 자체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사망보험금으로 경제력을 준비해둔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될 수 있고요. 요새는 종신보험을 이용해서 뭐 연금 전환을 한다거나 또는 그 종신보험을 담보로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나의 연금으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하셨다 그러면 뭐 가지고 가셔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아무것도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단지 내가 누군가에게 또 내 친구에게 왜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친구가 보험회사 들어갔다고 그래서 보험 하나씩 해줘. 이렇게 해서 가입하신 보험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사망보험금밖에 없다. 근데 나는 아직 젊고 아이들도 없다. 그랬을 때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목적에 맞게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신보험은 어떤 목적으로 가입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본인이 집안의 가장이시라면 종신보험이 사망에 대한 보장만 되는 종신보험이 필요하겠지만 아직 젊으시고 가정이 없으시다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창도 확인해 볼게요. 2854님이 보내주셨네요. 암보험을 갱신형으로 추천받았습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추천을 받았는데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이사님, 갱신형이라면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할 텐데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나쁘지 않죠. 네. 지금 질문 자체가 암보험을 갱신형으로 추천받았는데 가입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긴 이유가 아마 주변에서 갱신형은 안 된다. 이런 일말의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제 저희한테 문자를 주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갱신형 특약은 저희 MC께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특히나 암 같은 경우는 매년 가파르게 보험료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갱신형으로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갱신형이 방송 보시는 다른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갱신형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암이나 이런저런 보장 내용들을 기본적인 보장 내용들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나는 보장을 좀 더 추가하고 싶은데 보험료 여력은 충분치 않다라고 하시면 보완 목적으로 기존에 암 진단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완 목적으로 하나를 더 가입할 때 그때는 갱신형 특약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보장을 키우면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보완하는 특약은 갱신형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만약에 암에 걸릴까봐 걱정해서 보완을 하려는 거니까 암에 걸렸다고 치면 저렴한 보험료로 훨씬 높은 진단금, 보험금을 받으니까 유리할 테고 만약에 시간이 지났는데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갱신됐다. 출발할 때는 3만 원이었는데 나이 한 55세, 60세 되니까 보험료가 30만 원, 40만 원 한다. 그럼 그때 가서 이 보완했던 보완했던 암보험만 해지해버리면 돼요. 왜냐? 기본 진단비가 남아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원론적으로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좋습니다. 길게 봤을 때. 근데 경우에 따라서 도저히 보험료의 여력이 안 나오거나 보완 목적으로 덮어 씌우게 하는 진단비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갱신형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거나 보완 차원에서 특약이 필요하시다면 갱신형으로 가입해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보험 고민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신가요? 네, 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데요. 네.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인데, 네. 5년 전 갱신형 말이 많이 써있는데, 5년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현재 보험이 5년마다 갱신형이신 거네요. 네.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랑 보험명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네, LIG 무배당 웰빙 보험이고요. 네. 또 뭐 물어보셨어요? LIG 무배당 웰빙 보험이시고,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05년 6월이요. 2005년 6월에 하셨고, 매달 얼마나 납부하고 계세요? 한 6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매달 납부하시는? 67,950원이요. 67,950원이요. 네.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갱신이 되신 금액이시죠? 네네, 5년마다 네. 갱신이요. 다른 보험은 가입하신 거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네. 이게 갱신형이라서 좀 나중에 보험료가 부담이 될까 걱정이 되시는 건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보험 5년마다 갱신형이라고 하는데 계속 유지해도 좋을지 알아봐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지금 LIG 무배당 웰빙 보험이라는 거를 2005년도에 가입하셨다는 거죠?
네, 2005년 6월에 가입했습니다. 6월이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한 6만 7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네,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9세예요. 39세시고요. 결혼은 지금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결혼은 하셨고요. 지금 보험 이거밖에 안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세요. 좀 전에 우리 이종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거의 같은 내용이신 것 같아요. 네. 갱신형 보험이 이제 주변에서 말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또 어느 분들은 뭐 얼마 안 올라가니까 싸니까 좋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네. 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갱신형 보험이라는 보험은 확실히 출발하는 보험료는 저렴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5년마다 갱신이 되면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특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좀 덜 가파르게 상승하는 특약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가입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보험료가 인상이 되셨나요? 제가 봤을 때 인상 안 된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느끼는 건 없었는데, 다들 이제 갱신형의 말도 많고, 네. 5년마다 갱신이라고 다 쓰이니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대로 갖고 와도 되는 건지 해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아마 보험료의 그 인상된 폭을 본인이 못 느끼셨다 그러면, 네. 보험 그 손해보험사 가입 그 설계의 특성상 적립보험료라는 게 존재해요. 네. 그래서 적립보험료에서 아마 어느 정도 차감되셔가지고 아마 실제 납입하는 금액은 안 올리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5년 갱신이라는 그 갱신 특약들이 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한 몇 개 정도 되세요? 한 7, 8개 되시나요? 네,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주보험이라고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 서두에 하셨던 것 부분이랑 똑같이 이게 주된 나의 목적의 유일한 보장성 보험이라고 그러면 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느 정도 다 특약을 가져가고 뭐 종신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이든 이렇게 해서 내 보장을 다 이렇게 탄탄하게 구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 가족력들에 의해서 내가 안보장을 좀 추가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치매 보장을 좀 추가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가지 같은 개념으로 들은 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네. 갱신형 특약을 선택하시는 건 현명하신 방법일 수 있으세요. 근데 저처럼 하나의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요 하나 보장만 가져가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오래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뭐 70세, 80세 가져가시는데 갑자기 보험료가 막 올라와서 지금 6만 7천 원인 보험이 뭐 20만 원, 3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럴 때는 제가 경제력으로 이제 돈을 벌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료가 20만 원, 3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 이게 갱신형이 안 좋다, 이걸 해약해야겠다 하면 새로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보험은 나를 그 메인으로 지켜주는 보험은 갱신이 되지 않는 보험으로 가능하면 세팅을 하셔서 몸에 맞게 가져가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네. 여성분이시니까 아이들도 있으시고 그러시니까 뭐 암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걱정스러워 하시는 보험들은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선이 만약에 생기신다 그러면 그런 건 갱신형 특약으로 해서 잘 이렇게 부수적으로 가져가시다가 정말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부담되는 상황이 생기실 때 그런 부분만 해약을 하셔서 제 원래 보장은 가져가고 뒤에 부분은 일찍 조기적으로 발생하는 암이나 치매들을 보장하는 이런 특약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마 가장 현명한 선택이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좀 나중에 이대로 가다가는 보험료가 좀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요. 주된 보장은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고 부수적인 부분은 갱신형으로 하셔서 나중에 더 부담이 됐을 때 해지를 하시던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관련 전화도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신가요?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네. 제 나이대에 좀 맞게 책정된 건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세요?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0대 초반이요. 30대 초반이세요? 네. 네, 어떤 보험 갖고 계세요? 하나손해보험의 종합보험, 하나는 종합보험 가지고 있고요. 네. 현대해상이 계속 받는 안보험 2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이랑 현대해상의 암보험 하나씩 갖고 네. 계신 거세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정확히 좀 고민이 되시는 건가요? 보험료가 2개 합쳐서 네. 한 14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14만 원 30대 정도요? 초반에 이 보험료가 제가 막
꽤 적당선에서 이제 설계를 받은 건지 궁금해서요. 네,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 보험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재작년에 친구 권유로 가입했던 걸로 기억해요. 둘 다요? 네. 네, 매달 납부금은 각각 어느 정도세요? 8만 원, 6만 원 해서 14만 원. 8만 원, 6만 원 해서 네. 합쳐서 14만 원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30대 초반 남성분이신데요. 이 두 가지 보험에 보험료가 14만 원 정도 나가는데 적정할까요? 글쎄요. 네. 여쭤봐야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3년도에 그 친구분 권유로 가입하신 건가요? 네. 8만 원. 그 같은 분한테 같은 보험을 가입하신 거죠? 네, 맞아요. 둘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은 날. 네. 같은 날 가입하실 때도 보험료가 14만 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때는 보험료 부담이 없었어요? 그때는 나중에 가갖고 보험 하나, 그 암보험은 그 친구가 한번 넣어달라라고 하고 나중에 이제 해지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아. 근데 이제 또 이 보험이고 내 돈이 좀 아깝다 보니까 쭉 내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분이 뭐 제가 기본적인 내용 아직 증권을 보거나 보장 내용을 일일이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네. 해주신 내용만 갖고 봤을 때는 친구분이 제대로 설계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면요. 네. 지금 30대 초반이라고 하셨고, 뭐 재작년이면 2013년 정도면 20대 후반이나 딱 30 되셨을 텐데. 네. 이 정도 보험료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청자께서 한 달 보험료 14만 원 정도는 뭐 낼 여력이 되니까 사인을 하셨을 테고. 아까 말씀 중에 추가로 암 얘기하셨는데, 그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한화 손해보험 거 뭐 한아름인가 뭔가 가입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종합적인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각 보험사마다 한 2개씩 정도의 대표적인 상품이 있는데, 그 네. 8만 원 정도라고 하면 그 안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중요한 거 3가지 있다고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매일 드리는데, 의료실비, 진단비, 장애보장. 아마 이거를 꼼꼼하게 맞추셨을 것 같아요. 2013년 당시에 결혼 안 하셨었죠? 네. 지금도 결혼 안 하셨죠? 네. 왜냐면 결혼하셨으면 친구분이 또 전화 왔을 거예요. 야, 누구누구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사망보장, 종신보험 하나 더 가입하자. 전화 왔을 텐데 안 온 거 보니까 아직 제가 결혼 안 하셨을 거라고 제가 넘겨짚었던 거고,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은 한화 손해보험 한아름에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의료실비, 살면서 발생하는 병원 치료비 보상받는 의료실비 가입되어 있을 거고요. 네. 2013년 한아름으로 친구분이 선택을 하셨다면 아마도 뇌질환이랑 심장질환 진단비까지도 넣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이것저것 넣으려면 또 기본 계약인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 장애를 또 넣었을 것이고, 보험료 8만 원이라고 했으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같이 현대해상 계속 받는 암보험을 가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단비, 3대 진단비 중에 가장 중요한 암 진단비는 한화에서 빼서 현대해상 쪽으로 이제 몰아넣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보험료가 도저히 납입하기 힘들다. 난 한 달에 14만 원 조금 많이 힘들다. 자칫 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라는 상황이 아니면은요. 뭐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증권 내용을 보지를 못했어요. 방송 끝나고 그 연락 번호로 저희 연락 드릴 테니까 증권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든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것만 지금 기억하고 계시다 확인을 해보세요. 한화에 의료실비,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현대해상은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보험료 이 정도면 비갱신형으로 암을 넣으셨을 거예요. 현대해상 가입하실 상품 또 장점이 뭐냐면, 과거의 상품들은 한번 암에 걸리면 진단비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받으면 땡이잖아요. 여보세요? 네네네. 과거의 암보험은 진단비를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현대해상에 계속 받는 암보험은 2년 단위로 계속해서 진단비를 줘요. 치료 받고 있어도 주고, 암세포가 남아있어도 주고, 다른 암이 또 걸려도 주고, 전이가 돼도 주고, 이 현대해상 계속 받는 암보험이
이 전체 대한민국 보험사 중에 이런 형태의 암보험은 처음으로 진해가 만들어낸,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평소에 보험사를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만든 암보험 중에 가장 이제 독특하고 이제 독보적인, 그래서 배타적 사용 제한이라고 해서 2년 동안은 현대해상 외에 이런 암보험을 만들지도 못하게 했어요, 정부에서. 머리를 되게 잘 쓴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험료가 정말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다는 전제하에 네. 암보험도 제대로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한화의 뇌질환, 심장질환, 후유장애도 가입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보험료 힘들지 않으면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게 점검은 받아보세요. 친구분한테라도 점검 받아보시고 쭉 기존 거 유지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현재 보험료 14만 원이 좀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우선 이 보험들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거든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또 방송 끝나고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들어온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7266님이 보내주셨네요. CI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납입기간이 80세입니다. 너무 길게 내는 거 아닌가요? 유지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팀장님, 80세 만기 CI보험 너무 긴가요? 기간이? 긴가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CI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 중에 납입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는 시청자님들이 계세요. 설계사분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죠. 납입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건. 근데 저번 방송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납입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납입하는 한 달의 보험료는 저렴해질 수 있으나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세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경제활동이 넘어가는 기간까지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건 사실상 좋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60세 넘어서 실제로 많은 부분이 질병들을 발병하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순간에 보험 혜택을 보험료 납입이 문제로 해약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납입은 가능하면 경제활동 이전에 납입이 끝나고 보장기간을 80세, 100세까지 가져가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실 것 같고 보통 이제 납입면제 혜택 때문에 80세 이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역시도 혹시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제활동 이전에 납입기간을 끝내시는 게 저는 가능하면 현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네. 현재 나이가 어린 분이라면 납입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납입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네.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많아지세요. 네. 할부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카드 할부로. 이자라는 게 계속 붙기 때문에 네. 나이가 어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정한 보험, 경제활동 밑으로 해서 한 10년이든 20년이든 납입 빨리 끝내놓고 보장만 오래 받으시는 게 더 제 고객들한테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님이 보내주셨네요. 주위에서 간병보험에 가입해 놓아야 한다고 하는데 가입해두면 도움이 될까요? 이사님, 간병보험 꼭 필요할까요? 네, 가입해두면 도움이 되죠. 근데 네. 꼭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은 제가 약간 회의적이고요. 일단 간병보험, 과거의 간병보험들 말고요. 아마 요 근래 추천받으신 것 같은데, 요 근래 간병보험은 이제 보험사가 임의로 자기네가 자체 진단 검사를 통해서 보험금 나가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요. 신청을 하면 이제 두 분이 직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상태를 확인해서 등급을 매기면 그에 따른 이제 정부 혜택을 받는데 보험사가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부에서 판정받은 등급에 따라서 가입한 보험에서 1,000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보상을 받는 형태라 일단 보험회사가 중간에서 보험금을 안 준다고 장난칠 확률이 매우 떨어지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정부에서 이제 혜택받는 장기요양 간병금은 실질적으로 100% 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시든 요양간호사를 쓰시든 실제 비용을 전액 다 보상받긴 좀 힘드세요. 근데 간병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 놓으신 게 있으면 나라에서 보상을 받고 민간보험에서 가입한 걸 양쪽으로 보상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조금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아지신 그런 상황이라면 혜택을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본인보다는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누구나 꼭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상황, 보험료 납입 여력도 괜찮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가입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라와 민간보험에서 동시에 보상을 받으면 충분히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0766님이 보내주셨네요. 하나보험, 하나생명 사랑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10년 놓고 10년 남았는데 작년에 위 때문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해약하는 게 좋을까요? 팀장님,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하나요? 해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해약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생명 사랑보험이라는 게 도대체 몇 세에 가입하셨고 어떤 특약을 가지고 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위 때문에 작년에 병원을 다녀왔다라는 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보통 위로 많이 갔다 오시면 뭐 위염이라든가 이렇게 경미한 위염이라든가 아니면 뭐 급성 위궤양이라든가 요 정도도 괜찮으시겠지만 위궤양만 해도 위궤양의 종류가 총 3가지거든요. 급성 위궤양, 만성 위궤양, 또 위축성 위궤양 이렇게 3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위축성 위궤양 같은 경우로 이제 병원을 다녀오셨다 그러면 보험에 대해서는 영원히 새로 가입하실 수 없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입하신다고 해도 위에 대해서는 평생 부담보, 바꿔 말하면 이제 위에 대한 보장은 보험회사에서 못하겠다. 이런 보험으로 이제 부담보 인수가 되실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병으로 갔다 오셨는지부터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보험은 가지고 가시면서 잘 보장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위궤양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 위축성 위궤양의 경우 보험 가입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어쨌든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계속 유지하셔서 잘 보장받는 쪽이 낫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